전혀 다른 양육 환경에서 자란 두 딸이 있었습니다. 한 딸은 부모님이 교육열이 굉장히 강하셨어요. 자식의 교육을 위해서라면 무리해서 학군지로 이사를 가고 학군지에서 성적이 딸리자 과외를 시키고 초등학교 단원 평가에서 하나라도 틀리면 무섭게 혼을 내셨어요. 다른 한 딸의 부모님은 고3 딸이 공부하는데 옆에서 TV 드라마를 볼 정도로 아이의 공부에는 관심이 없었어요. 그 대신 아이에게 아낌없는 사랑을 주셨고, 아이가 어떤 선택을 해도 아이를 믿고 기다려 주셨어요. 이렇게 다른 분위기의 집에서 자란 자식들의 학교 성적은 어땠을까요? 결론은 부모님의 교육열이 높았던 집 자식들은 성적이 그리 좋지 않았고, 공부에 전혀 관심이 없었던 부모님의 집 자식들의 성적이 압도적으로 좋았습니다. 제가 오늘 하려는 얘기는 그 자식들의 성적 얘기가 아닙니다. 그렇게 큰 자식들이 자기 자식들은 어떻게 키우고 있으며 우리가 자식을 키우면서 놓치고 있는 부분이 무엇이고 결과적으로 우리의 자식들을 어떻게 키워야 하는지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. 교육열이 굉장히 강한 부모님의 딸 이야기는 바로 제 이야기고요. 공부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던 부모님의 딸 이야기는 바로 전에 올린 TV 보는 엄마 옆에서 전교 1등 하는 딸이라는 제목 영상의 주인공입니다. 그렇게 전혀 상반된 부모 밑에서 자란 두 딸은 이제 한 아이와 두 아이의 엄마가 되었습니다. 우선 제 얘기부터 해드릴게요. 많은 육아서와 부모 교육을 받아보니 제가 받았던 양육 방식은 그렇게 좋은 방식이 아니었어요. 첫 번째로 학군 좋은 동네로 이사를 간 것까지는 좋은데 문제는 이사를 간 동네가 너무 부자 동네였어요. 친구 집에 놀러 가보면 우리 집과는 비교도 안 되게 훨씬 넓고 좋아서 저는 우리 집이 정말 가난한 줄 알았어요. 두 번째로 초등학교 때 과외를 시킨 것은 최악의 선택이었어요. 아이가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하는 중요한 시기에 과외는 숟가락으로 밥을 떠먹여주는 것과 똑같았어요. 세 번째로 시험 점수 결과로 혼을 내는 것은 공부 정서를 완전히 망치는 방식이었죠. 그래서 공부하는 딸 옆에서 TV 드라마를 보셨던 적이 있긴 했지만 그 어머님은 제 마음속의 멘토셨어요. 그분은 아이 학습에 많은 관심을 두진 않으셨지만 자식에게 무한한 사랑을 주셨어요. 그리고 지난 영상에서 자세히 말하긴 했지만 딸이 전교 1등이 아니라 전교 꼴등을 했어도 자식들을 늘 자랑스럽게 여기셨을 분들이었어요. 그래서 저는 아이를 키우면서 첫째, 학군도 중요하지만 저희 집의 경제 사정이나 아이의 실력도 고려해서 학교를 선택했어요. 둘째, 사교육은 거의 시키지 않고 아이가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데 가장 중점을 두었어요. 셋째, 절대 공부하라는 말을 하지 않았어요. 운동은 강제로 시킬 수 있어도 공부는 절대 강제로 시킬 수 없다는 것을 제 경험으로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. 전교 1등 했던 그 딸의 소식은 제 친정 엄마를 통해 간간히 들었어요. 그 딸에게는 아이가 둘인데 똑똑한 부모의 유전자를 물려받아서 그런지 아이들이 아주 영특하다고 들었어요. 그런데 그 딸은 자녀들이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에 이미 발레, 수영, 과학, 영어, 수학 등 학원을 7, 8개를 보낸다는 소식을 들었어요. 그리고 그 자녀들이 초등학생일 때에는 학교가 끝나면 바로 학원에 갔다가 밤늦게서야 집에 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. 그 후로 몇 년 후에 소식을 들은 적이 있어요. 그 딸은 친정 엄마에게 울면서 자식들에 대해 하소연을 했던 적이 있었대요. 하면 잘할 아이인데 도대체 왜 안 하는지 모르겠어 라고요. 그래서 제가 멘토로 삼는다는 그 어머님이 얘기했다고 합니다. 모든 아이가 어떻게 너 같을 수 있겠니? 라고요. 전교 1등만 했었던 그 딸과는 저는 개인적으로 얘기해 본 적은 없어요. 하지만 제게는 너무 좋아 보였던 자신의 의지로 스스로 학습할 수 있었던 그 과정이 그 딸에게는 많은 아쉬움으로 남았었나 보다 생각했어요. 제가 예전에 부모 교육에서 들은 얘기가 있습니다. 이 얘기를 꼭 전해드리고 싶어서 저와 그 딸의 이야기를 들려드렸어요. 그 강사님의 얘기로 오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. 강사님이 수강생들에게 질문했어요. 자신이 부모에게 충분히 받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손 한번 들어보세요. 저를 포함해 수강자의 80% 정도가 손을 들었어요. 강사님은 손을 내리라고 하고는 얘기했어요. 자신이 부모에게 충분히 받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분들은
자식이 원하는 것을 줄 수 없습니다. 자신이 받지 못한 것을 자식에게 주려고 할 것이기 때문이에요. 모든 부모님은 자식에게 최선을 다합니다. 심지어 자식을 학대한 부모라 해도 그 부모는 자식에게 최선을 다한 것입니다. 여러분의 부모님들은 여러분에게 최선을 다했습니다. 그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. 그래야 여러분은 자식이 원하는 것을 제대로 볼 수 있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는 제 아이가 수학을 그렇게까지 못했던 이유에 대한 얘기를 할 예정입니다. 관심 있으신 분은 구독과 알림 설정해 놓으시면 영상 놓치지 않고 보실 수 있습니다.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지금까지 낙수맘이었습니다.